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어려서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고 많이 권유하셨지만, 그때는 뭐가 그리 노는 게 좋았는지 그저 해맑기만 했어요. 전 어려서부터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TV를 보는데 그때 당시 헤어 디자이너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보고 무작정 헤어 디자이너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었죠. 어려서 꿈을 크게 잡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두면 좋았을 테지만 저한텐 오로지 헤어 디자이너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들은 공부를 멀리하는 저에게 한 가지라도 잘하라며 제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전 일찍 중학교 때부터 미용학원을 다니고 미용사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땐 메이크업 자격증도 따고 피부관리사 자격증까지 다 땄죠. 이때는 막연히 제가 그냥 뷰티 토털숍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에 각종 자격증은 뭐든 취득하고 싶었답니다. 다행히 저를 믿어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반대 없이 미용학원을 다닐 수 있던 거고요. 그래, 요즘 시대에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지. 백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너처럼 애초에 딱 하고 싶은 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야. 나는 우리 딸 믿는다. 아주 크게 될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필요한 거 말만 해. 그래, 엄마도 마찬가지야. 미용하고 싶으면 해야지. 일찍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 건데. 난 꼭 가장 큰 미용실을 차릴 거야. 엄마 아빠 기대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 테니까. 알겠지? 무작정 저를 믿어주는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저는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했죠.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공부보다 실무를 쌓고 싶었던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당시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여상을 선택했어요. 상고 말이에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래도 인문계에 진학해보지 않겠냐고 했지만 전 공부보단 무조건 실무를 쌓고 싶었거든요. 부모님도 여상을 다니는 저를 응원해 주셨고요. 막상 진학한 학교는 생각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상고였어요. 실업계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저처럼 다른 꿈이 있어서 상고에 온 친구들도 많았죠. 취업을 목적으로 온다거나 이 중에서 1, 2등을 노려 대학을 가려고 온다거나 말이에요. 전 학교를 다니며 악착같이 학원을 병행하였고 그 결과 원하는 자격증을 손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대학 입시 원서를 쓸 때 전 미용실 스태프 취직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 실무를 많이 쌓고 싶었거든요. 세별아, 그래도 대학을 가야지. 요샌 미용과도 잘 돼 있어. 너 성적도 나쁘지 않은데 대학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떠니?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빨리 기술을 익혀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머리도 예쁘게 만져드릴게요. 아유, 그러면 나야 좋지만 대학을 갔다가 헤어 디자이너 해도 충분해. 인생 길단다. 엄마 아빠랑 잘 상의해보고 원서 쓸지 말지 말해주렴. 그래도 좋은 기회이고 미용실 스태프 생활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대학은 다 때가 있는 거란다. 담임 선생님은 대학을 가라고 권유하셨지만 어려서 꿈이 확고했던 저는 하루라도 빨리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집에 와 부모님한테도 대학보다는 미용실에 취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행히 부모님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전 남들이 대학을 갈 때 제가 들어가고 싶은 서울의 가장 큰 미용실에 스태프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거와는 달리 미용실 생활은 생각보다 더 고됐었고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도 많았죠. 요즘에야 무조건 주 5일제로 스태프들을 쉬게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주 6일을 일하면서 매일 서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 시간만 버티면 내 꿈에 한 발짝 다가간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세별 씨는 너무 센스가 있어. 이제 일한 지 2년쯤 됐지. 인턴 승급도 굉장히 빨리 한 편이고, 지금도 너무 잘하니까 디자이너 시험은 문제 없겠어. 지금 이대로만 해서 디자이너 시험 잘 준비해 보라고. 아마 손님들도 많이 찾을 거야.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더 열심히 할게요. 항상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전 미용실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았죠. 승급 시험에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고, 손님들 상대도 잘했었거든요. 그렇게 2년 만에 디자이너 시험에 합격하여 디자이너를 달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자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무조건 프리랜서 계약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월급 자체가 인턴 때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제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에 대한 미련,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나가서 인정받고 월급도 많이 받았고 제 자신에 대해 프라이드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미용실에서 6년 정도 일을 하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아주 좋은 기회였죠. 강남에서도 손님이 굉장히 많았던 저는 아시는 분의 소개로 한 토털숍의 원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리다면 어린 나이고 많다면 많은 나이로요. 그 토털숍의 이사님은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사업을 여러 가지로 꽤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뷰티 토털 숍이었고 여기에 원장을 구하는 자리에 저를 소개받아 저를 고용한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손님도 진짜 많고 엄청 화려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뵈니 되게 수수하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가 잘 부탁드려요. 저도 원장은 처음인데 제가 잘해보도록 할게요.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이사님.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뷰티 사업은 처음이에요. 세별 씨가 제 옆에서 잘 도와서 이끌어 주세요. 제가 감사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초임 원장이라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사와 원장으로 만나게 된 저희는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죠. 남편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남동생과 단둘이 맨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업 분야를 통해 성공을 했죠. 오로지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어요. 참 짠하면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의 처음이었죠. 남편은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존경스럽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의 표본이었죠. 성실하고 근면하고 자기관리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옆에서 저까지 부지런해졌다고나 할까요? 그동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의 너를 만난 게 너무 좋다. 힘들게 살아왔지만 내 가정을 꾸리면 정말 잘 해나가고 싶어.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자기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 내가 자기가 허했던 감정 다 채워줄게. 걱정 마. 이제 내 동생과 나 둘만이 아닌 이렇게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고마워, 새별아. 내가 정말 잘해줄게. 나도 잘해야지. 같이 잘하자. 언제나 외로웠을 자기한테 내가 든든한 힘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력이 굉장히 강했죠. 전 그런 남편을 믿음직스럽게 봤고요. 처음 결혼한다고 저희 집에 인사 가던 날도 부모님이 남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제일 높이 산 부부는 남편이 부모님도 없이 맨손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생 하나를 정말 잘 키워냈더라고요. 아마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시면 남편을 업고 다닐 정도로 지극정성을 다해 키웠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하던지 멋있었어요. 그 정도 정신력이라면 우리 딸을 시집 보내도 아깝지 않겠소. 결혼하게 허락해 줄게.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아, 감사합니다. 부모님 없는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말이에요. 제가 더 잘할게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 감사는 무슨. 우리 새별이가 복 터졌지. 인물 좋지, 성격 좋지, 인품 좋지. 여하튼 우리 새별이 잘 부탁해요. 내가 남자 보는 눈도 좋지? 거봐. 나는 내 앞길 척척 잘해간다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효도 받을 생각만 해요. 그렇게 어려움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동생은 저희 남편 덕분에 어려움 없이 자라 지금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이 되었죠. 남편은 뷰티 사업뿐만 아니라 음식 사업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바빴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뷰티 사업 쪽은 자연스레 저도 같이 운영하게 되었죠. 늘 바쁜 하루였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흘러가던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도련님이 데려온 여자친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으며 도련님과 같은 대기업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었죠. 인상은 좋더라고요. 형수님, 저랑 결혼할 친구예요. 같은 회사 사람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에서 제일 브레인이죠. 예쁘게 잘 봐주세요. 아, 반가워요. 동생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 동생을 제가 참 자식처럼 키워서 그런지 이런저리 느낌이 이상하네요. 어머, 반갑습니다. 희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로요. 어머, 말도 되게 예쁘게 하네요. 우리 잘 지내봐요. 가족이 딱 이렇게만 있으니까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여기 저희 숍인데 한번 머리하러 오세요. 제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얼굴이 작아서 어떤 머리를 해도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다니는 숍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변화를 주면 또 막상 제 머리를 못 맞춰주더라고요. 아, 이 사람 실력 아주 보통 아닌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자, 우리 이러지 말고 한 잔들 해요. 이렇게 만났는데. 순간 좀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자기 주장이 좀 뚜렷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미용실을 안 바꾸는 사람들도 꽤 많으니까요. 저 역시 호의로 말을 한 거지만 막상 저렇게 듣게 되니 되게 무안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본격적으로 가족이 되었고 남편은 시동생에게 가지고 있던 대치동에 작은 빌라를 신혼집으로 차려 주었어요. 제 남편이었지만 정말 멋있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정말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죠. 이렇게 끝까지 동생을 챙기는 경우가 쉽지 않을 텐데 참 정말 멋있다는 생각뿐이었죠. 형, 고마워. 부모님 없이 지금까지 공부시켜주고 집까지. 내가 어떻게 형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고마워. 뭐가 고맙냐? 당연히 해야지. 내가 네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너도 가정이 생겼으니까 책임감 가지고 잘 살아. 형, 나 잘 살게. 그리고 와이프도 굉장히 잘할 거야. 얼마나 착한데. 지켜봐줘. 고마워, 형. 형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셨을 거야. 돌아가실 때 다짐했어. 절대 부모님의 빈자리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 너무 멋진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동서는 저와는 완전 결이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후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하는 날 은근슬에 절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학도 안 나온 제가 동서 눈에는 우스워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나 혼자 착각하는 건가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니더라고요. 어서들 와요. 차린 건 없는데 맛있게들 먹어주세요. 신혼여행 다녀오느라 힘들었죠? 동서도 이리 와서 앉아. 아, 네. 어머, 정말 차린 게 없네요. 아무래도 일만 하시느라고 이런 건 잘 안 해보셨나 봐요. 그렇죠? 아닌가? 아, 내가 요리는 많이 안 해봤어. 계속 일만 하느라. 그래도 신경 쓰고 한 건데 왜? 너무 볼품 없어 보여?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언짢으셨어요? 그러라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해요, 형님. 약간 얜 뭐지?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워낙 말투가 저러나? 나란 정말 상극이네.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매번 식사 자리 때마다 그놈의 대학교 얘기를 꺼내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여자들 사이에서 많이 일해본 저는 여우인지 아닌지는 금방 파악할 눈치 정도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동서는 아주 여우 중에 상여우였죠. 대놓고 사람을 은근 돌려가는 여우 말이에요. 가족으로 잘 지내고 싶었지만 하는 짓에 오만지영이 다 떨어졌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아무래도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얼마나 경쟁률이 심했는지 몰라요. 아, 맞다. 그치. 나도 그랬어. 학교 다닐 때 진짜 경쟁 장난 아니었지. 취업 준비하랴. 오히려 노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니까. 아, 맞다. 형님은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 형님도 궁금해요. 어떤 스타일이셨는지. 뭐 조별과제나 이런 거 말이에요. 아, 난 대학교는 못 갔어.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했거든. 그래서 디자이너를 빨리 달아서 더 좋은 경우이기도 하고. 어머,
그럼 고졸이세요? 아, 그렇구나. 전 전혀 몰랐는데. 처음 봐요, 고졸. 되게 신선하다. 그래도 성공하셨네요. 자기야, 무슨 말이 그래? 형수님, 죄송해요. 그런 말 아닌 거 알죠? 와이프가 너무 공부만 해서 사회생활을 잘 모르기도 해요. 아, 네, 괜찮아요. 아, 그래? 우리 업계에선 경력이랑 실력이 더 중요하니까 그다지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 잘하는 게 중요하지. 대학 나와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 업계를 못 견디는 사람도 많거든. 그냥 인성이랑 실력이 제일 중요해. 우리 업계에서는. 아, 그래요? 되게 좋다.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저도 그럼 그런 걸 할 걸 후회해요. 전 진짜 코피 터지게 공부했거든요. 웃으면서 먹이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고 있던 남편도 언짢은 느낌이었고, 저도 아기는 없다곤 하지만 언짢았어요. 약간 웃으면서 백침이 있는 척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회생활을 오래 한 저로서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다고 생각했지만, 또 이런 부류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동서를 좋게 봤지만 결이 안 맞으니 저랑은 좀 멀리하겠다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동서 공부하느라 힘들었겠네. 그래서 서울대 갔나 봐.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다행이네. 꿈 이뤘겠어? 그럼요. 뭐 서울대가 쉽나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잖아요. 부모님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모든 사람 꿈 아닌가요? 전 꿈을 이룬 셈이죠. 희준 씨도 마찬가지고요. 아, 우리 이런 얘기 그만하고 회사 생활은 좀 어때, 둘 다? 그래도 같은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재밌겠다. 같이 다니기도 하고. 남편의 자연스러운 대화 전환으로 다행히 전환되었죠. 아무래도 서울대 부심이 있는 동서를 남편도 보면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은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 누가 봐도 팍팍 들었거든요. 그저 와이프 얘기를 경청하고 있는 것은 서방님 뿐이었어요. 서방님도 순수하지만 저런 여자를 골랐네, 아휴, 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그날 식사 자리는 제 기분이 상한 채로 끝나버렸죠. 하지만 시댁가족이 딱 넷뿐이다 보니 자주 모이게 되었어요. 저조차 동서와는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저녁도 같이 먹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만나는 날이 잦았죠. 아무래도 끈끈한 형제 우애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자 남편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너무 좋다. 이제 또 다른 책임감으로 일해야겠네. 당분간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힘들잖아.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배 나와도 일하는 디자이너들 많아. 쉬엄쉬엄 할게. 나도 엄마가 된다니 안 믿긴다. 이런 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 희준이네 불러서 파티하자. 아마 희준이네도 엄청 축하해 줄 거야. 어때? 좋아. 당신이 좋으면 나야 뭐 다 좋지. 그래, 오늘 저녁은 그럼 어디서 먹지? 내가 예약할게. 중식당 괜찮지? 거기 우리가 자주 가는데 룸으로 예약하면 되겠다. 오늘은 희준이네랑 먹고 주말엔 어머님 댁 가자. 임신 축하를 남편은
시동생 네와 같이 하자고 하였고, 그래도 그냥 단순히 임신에 대해 축하하는 자리니 동서와도 별다른 트러블이 없을 것 같아 중식당 룸으로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 저희가 먼저 도착하고 회사원인 그들 부부가 뒤늦게 도착하더라고요. 그날 밥을 먹는데 역시나 동서는 제 신경을 긋기 바빴습니다. 약간 일부러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형수님, 너무 축하드려요. 저희 형이 아이 하나 낳는 게 진짜 소원이었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네요. 부럽습니다. 에이, 서방님도 이제 조카 생기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서방님. 아직 성별은 모르지만 예쁘게 키워야죠, 뭐. 그러게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빨리 아이가 생겨야 하는데. 아, 형님은 워낙 입시학교 이런 거에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니까 애가 나중에 대학교 안 간다고 해도 아이랑 갈등 생기는 일은 없겠어요? 저는 벌써부터 아직 멀었는데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자기야, 오늘은 그냥 축하하는 자리니까 축하만 하자. 그런 얘기는 꺼내지 말고. 굳이 안 꺼내도 되는 얘기 같아. 왜? 그냥 이제 아이 생겼으니까 교육관도 어느 정도 생각해 놓으셨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한 건데. 왜? 나 이상해? 아, 아니에요, 서방님. 괜찮아요. 아니 아이가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면 솔직히 공부에 대해 억압할 필요는 없지. 서방님도 눈치를 주고 저도 저런 식으로 말하니 동서는 저를 더 긁으려다 김이 샜는지 기분 상한 표정을 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이젠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게 날이 서 있는지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첫 만남에 미용실 다니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한 번만 더 내 성질을 건드리면 시동생이고 뭐고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저도 교육과는 이 사람한테 철저히 맡길 생각이에요. 워낙 똑부러지고, 이 사람도 지금 이 위치까지 오는데,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존중합니다.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고, 정말 작은 일을 해도 아이가 행복하면 그만인 거죠, 뭐. 어머,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멋진 아주버님이 무조건 형님 편이어서 말이에요. 팔자가 좋으셔, 정말. 동서가 이 말을 하고 제가 덧붙이려 할 때 남편과 시동생은 잠깐 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전 그 틈을 타 동서에게 대놓고 물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죠.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서의 대답은 절 더 기막히게 하더라고요. 동서, 도대체 왜 그래? 이거 나만 느끼는 건가? 아니, 만날 때부터 약간 나한테 무슨 감정 있는 사람처럼 그러는 것 같아서. 뭐가요? 생사람 잡으시네, 완전. 아니,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그렇잖아요. 대학도 안 나온 미용사 나부랭이 주제에 저렇게 사업 크게 하는 아주버님 만나 성공한 거 아니에요? 원래 숍도 아주버님 건데 그냥 바지 사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 당신 같은 부류가 제일 싫어요. 어렸을 때 머리에 고름 비어가지고 미용한답시고 미용해서 돈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당신 자식 안 봐도 훤해. 당신 닮았겠지. 공부하고 싶어 하겠어? 우리같이 정성 루트를 밟아온 사람 앞에 우한 척, 상냥한 척. 너 말이면 단줄 아니? 네가 공부해서 원하는 꿈 이룬 만큼 난 기술 익히며 뼈 빠지게 고생했어. 그런 내 앞에서 뭐? 미혹 나부랭이? 그래. 이게 네 본성이었지? 처음부터 쎄하다 했다. 그래서 네가 뭘 어쩔 건데?
나도 너처럼 너 밟아볼까? 겨우 회사 다니면서 상사 눈치만 보고 야근하고 월급 얼마 받니? 그래서 그게 16년 공부한 보상이야? 축하해. 꿈 이뤄서. 꿈도 참 작다. 많이 배워야 형님 소리 듣는 거지. 나한텐 그런 대접 받을 생각 마요. 난 당신이랑 격이 달라. 알겠어? 서울대 나온 사람을 어디 상대하려 들어? 겨우 여상 나온 주제에. 미용사 나부랭이 주제에. 그냥 딱 기본만 하고 지내죠. 전 잘 지내볼 생각 전혀 없거든요. 동서의 말이 끝나고 제가 반격하려고 했을 때 이미 남편이 룸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희 둘이 너무 설전을 펼치느라 남편과 서방님이 온 것을 몰랐던 거죠. 남편은 동서의 말을 다 듣고 있었고 매우 화가 난 얼굴로 동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미용사 나부랭이요? 상고 출신? 그럼 그쪽은 얼마나 잘났길래 지금 이렇게 우리와 식사하는 건지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보지 말죠. 굳이 상대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당신같이 이런 사회를 모르는 사람에겐 낯설겠지만 이것도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참 유감이네요.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은 그냥 형수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좀 대든 것 같은데, 안 그래? 당신이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형님이 하도 나한테 무슨 자기한테 감정 있냐고 윽박 지르시니까 그런 거지. 형수님, 너무해요. 무슨 저희 없을 때 이 사람 교육하고 계셨던 거예요? 불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의 저 말이 끝나자 남편은 아주 화가 나서 시동생 멱살을 잡아채더라고요. 완전 부인들 싸움에 남편들이 난리가 난 셈이죠. 전 너무 놀라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이거 놓고 얘기하라고 외쳤어요. 아, 자기야, 그만해. 일단 이거 놓고 얘기해. 서방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동서 성격을 진짜 모르시네요. 너 이 자식,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래, 너네 잘났다. 서울대 출신 너네 부부, 분수에 맞게 그럼 대치동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잘났는데 집 한 채 알아서 할 수 있잖아. 더 이상 보지 말자. 너 이뤄낸 거 알았으면 진작에 널 위해 희생하지도 않았어. 남편의 말이 끝나자 동서가 깜짝 놀랐는지 저희 남편에게 빌더라고요.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 놀라긴 했는지 말이에요. 전 그런 동서의 가식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죠. 그렇게 저한테 막말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나긋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그렇게 나가라고 하면 저흰 갑자기 어디를 가요? 그냥 죄송해요. 남편도 워낙 제가 당하는 것 같으니까 제 편 들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걸 거예요. 화 푸세요, 아주버님. 형님, 죄송해요. 아주버님 좀 말려주세요, 네? 왜 말려? 많이 배워야 형님 소리 듣는 거라면서. 지금은 참 형님 소리 잘도 나오네. 동서, 이런 모습 진짜 역겹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쫓겨나는 꼴을 보셔야겠다는 거예요? 말려도 모자랄 판에. 아우, 정말. 이 사람한테 화내지 마요. 그리고 애초에 나도 당신 거슬렸어.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나 맨손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당신 같은 부류 잘 알지. 있는 사람한텐 약하고 없는 사람한텐 강한 사람들.
그래도 내 동생이 좋다고 하니까 넘어갔는데 이대로 두면 어디까지 기어오를 건지 못 참아. 나 얘 없어도 살아도 우리 와이프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알겠어? 남편의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동서는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남편 좀 말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전 그걸 뿌리쳤죠. 그동안 몇 번의 만남이 다 동서가 절 그렇게 생각하고 일부러 했다는 사실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시동생이 집에 찾아왔어요. 형한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솔직히 시동생도 보기 싫었죠. 그렇게 자기 와이프를 두둔하는 모습, 그리고 저를 같이 업신여기던 건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말이죠. 형, 미안해. 내가 그때 뭐에 씌었었나 봐. 내가 이러는 게 아닌데. 그때 갑자기 형수 말이 너무 화가 나서. 형수가 뭘 화나게 했는데? 네 와이프가 잘못한 건 모르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네. 너 이렇게 사리분간 못하는 애였던 거 알면 애초에 이렇게 너 위에 살지도 않았어. 이제 너 밥벌이 하잖아.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 형,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집을 어떻게 구해, 어? 형이 도와줘야지. 그리고 와이프는 내가 잘 단속시킬게. 미안해. 너 그동안 사회생활에서 뭐 했냐? 나만 믿고 있었던 거야? 애초에 이제 독립시키려고 했어. 너도 가장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 정도 해줬으면 된 거 아니야? 근데 넌 네 형수를 깔봤어. 그건 날 깔본 거나 마찬가지야. 돌이킬 수 없다. 난 안 변해. 독립해. 시동생이 남편에게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남편은 칼 같더라고요. 결국 시동생은 남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와이프 하나 잘못 만나 형까지 잃은 셈이 된 거죠. 동서는 끝까지 바락바락이더라고요. 한동안 미안하다고 문자가 오더니 제가 그걸 받아주지 않자 저희 숍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하지만 그때 제가 아주 시원하게 물벼락을 뿌리고 내쫓았죠. 아,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릴 내쫓아? 당신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니, 당신이 요물인가?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아주 떵떵거리고 여기서 원장하면서 살고 있어? 우린 그렇게 내쫓고 내가 너 가만 안 둬. 어디 여상나온 출신이 설대 나온 나를 이기려 들어? 무식해서 용감한 건가? 너랑 나랑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지금? 아, 기가 막혀. 그래, 말 잘했다. 너랑 나랑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이 무식한 년아! 넌 정신 좀 차려야 해. 전 그렇게 물벼락을 날리고 쫓아냈어요. 동서는 억울하고 분해서인지 숍 앞에서 한참을 소리 지르다 결국 저희 숍 발레해 주시는 기사님께 쫓겨났죠.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인성인 걸 알았지만 저런 개차반 인간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은 동생을 다신 보지 않겠다고 했고 동생이 정신 차리는 순간에 다시 받아주겠다고 했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듣기로는 시동생네 부부는 그냥 근처 경기도에 집 하나 전세로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입을 잘못 놀린 죄로 집에서도 쫓겨나고 모든 지원이 끊긴 시동생 부부는 서로 탓하면서 살고 있겠죠. 아마 둘이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말해 주었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고 말이죠. 참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매우 든든한 말 한마디였죠. 너무 부담 갖지 마. 너 때문 아니야. 동생은 언젠가 그렇게 홀로서기를 해야 했고, 그게 이번 일이 계기가 된 거지. 알아서 하겠지. 자기도 이제 가장인데. 그리고 걘 정신 덜 차렸어.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야 원. 나 정도는 돼야지.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내가 미안해. 하지만 내 옆에 이렇게 든든하게 있어줘서 고마워. 남편은 과거로 돌아간데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말해요. 늘 이렇게 제가 묵묵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다면서 말이죠. 저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남편과 결혼할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낳고 지금 예쁘게 살고 있어요. 육아하랴 일하랴 그전보다 훨씬 바쁘지만 더욱더 다복한 가정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애초에 인성이 별로인 동서를 거르고 나니 삶이 이렇게 행복해요. 서울대 나왔다고 뻐기던 동서 참 어이가 없죠? 저도 이 글을 쓰면서 매우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행복해요. 제가 느낀 점은 역시 학력이 다가 아니에요. 인성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저희 아이한테만큼은 인성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살게 해줄 거라고 다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학력이 다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준 동서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제 생각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움츠려 들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세요.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해요.